네, 지난 5월 발생한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 등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가족의 슬픈 소식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원인은 사체가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체 전문가를 모셔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참 좋지는 않습니다. 기분이. 예, 아까 그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순서에도 나오셔서 사체 문제를 좀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 일가족의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이 사체, 이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사일부 문제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회적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반짝 좀 떠들다가 근본적인 지금 대책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대책들을 지금 신중하게 지금 강구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 앞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지금 수사가 좀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사건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언론상으로 이제 보도된 걸 보면 그 한 7년 정도 목공의 그 가게를 운영하다가 1년 전에 이제 문을 닫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려우니까 작년 그 연말에 뭐 한 1억 6천 빚을 낸 걸로 나와요. 예. 총 부채는 한 2억 원 정도 되고. 네. 이분이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식당에 가서 일을 하셔가지고 한 150 정도 수입인데 이자 부담만 한 250 정도를 부담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보면 지난해 연말에 금융기관 돈을 빌린 걸로 나오는데 금융기관 돈을 빌려 가지고 사실은 그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리는 없고요. 사채나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2, 3일 전에 그 가족들 지인들한테 이제 급히 돈을 구하러 다닌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법률사무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 법률사무소를 이제 사무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파산 방법에 대해서까지 이제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안 찾아가고 결국은 이런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분명히 누군가에 쫓기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래서 이 지난 연말에 그러면 1억 6천을 빌려 가지고 과연 어디다 썼을까 이걸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어렵다 보면 이제 빠르고 편한 대출을 먼저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채빚을 갚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금 추적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물론 대포폰을 쓰니까 뭐 잡기는 쉽지 않지만은 그 뭐 통화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아마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으로는 사채, 이 불법 추심이 상당히 좀 그 압박을 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가족 그 사고가 난 걸 보면 대부분 이제 사채업자가 껴 있습니다. 음성 뇌모녀 사건도 그렇고 시흥 관련 사건도 그렇고 사건들이 그런데 이제 보면 그 언론 기사에 보면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 나오지 사실은 그게 나중에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잘 밝혀지지 않아요. 그게 가장 문제 같습니다. 그 아까 법률사무소에 이제 전화를 했다. 이 파산 신청을 아마 그 고려를 했던 모양인데 지금 이 정도면은 그 파산 신청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마지막 방법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있다면 뭐 신용회복위원회 이제 워크아웃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법원의 개인 희생제도 이런 걸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분은 지금 드러난 걸로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파산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파산을 하더라도 파산 선고만 떨어지고
채무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결국은 그 채무로 인한 고통은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뭐 50대 초반이고 네. 한 걸 보면 사실상 본인이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될 거라는 그런 그 우려 예. 이런 것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은 그 채권을 보통 면제를 시켜주죠. 아 이제 그 파산 선고는 쉽게 나지만 선고는 쉽게 나지만 파산 면책은 잘 또 안 면책은 잘 되거든요.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걸 너무 이제 면책을 하다 보면 도덕적 해이가 이제 오래되기 아하, 때문에 젊은 연령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벌어서 갚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게 또 조리에 맞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하지만 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될 때에 채무가 면책이 되는 경우 예, 이 사채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이나 이런 것들은 네. 사채는 해당이 안 되지만 개인 희생이라든가 법원의 개인 희생이라든가 파산은 네. 사채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음. 이 문제는 이제 사채를 포함했을 때 예. 그게 선고가 날 때까지 뭐 10달에서 한 1년 6개월까지 걸리다 보면 예. 그 사이에 이제 사채업자들이 그 많이 괴롭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그 법보다는 주목이 가깝다고 그걸 못 참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파산 회생 법원에서는 뭐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용을 해가지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이 결정을 해주는데 이 서민들의 파산 선고, 채무 면책 이 문제도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그 맥을 짚으신 건데요. 지금 보면 한 10달 정도 걸립니다. 아하,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3개월, 4개월이면 되기 때문에 예. 일단 거기 갔다가 나중에 이제 법원으로 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제 뭐 연간 그 개인희생 그 혜택을 본 분들이 연 10만 명 수준으로 비슷해요. 예. 왜냐하면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어려운 사람은 늘어나는데 네. 왜 비슷할까? 그 이제 개인희생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 일단 투입은 많이 되는데 처리할 역량이 부족하달까? 네.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채권 추심법이라고 있죠. 네. 그래서 불법으로 추심을 하게 되면은 제재를 받게 되는데 네. 이 사채를 이제 그 빌려준, 내준 소위 말하는 이제 채권자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 10달 동안 그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법에서는 일단 그 개인희생 신청을 한다든가 해서 인가가 신청이 접수가 되면 예. 추심을 이제 금지는 시킵니다. 예. 금지를 시키는데 이제 그거를 금지한다 해서 이분들이 그 자기들이 이제 행위를 중단하지는 않고 네. 계속 괴롭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전화 자체를 네. 자기 개인 전화가 아니고 자기 명의 전화가 아니고 대포폰을 쓰거든요. 네. 남의 명의 그 폰을 쓰기 때문에 잡아도 결국은 그 사람 그 실체 주인을 찾기가 어려운 네. 그런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벌어도 사채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또 사정까지 또 생기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채업, 대법이라고 또 있죠. 네. 대법과 사채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게 지금 그 저희들이 2001년도 4월 달부터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사채 피해 상담 센터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73년도에 뭐 72년도에 사채 동결 조치는 취했었습니다만은 네. 사채 시장을 직접 열어본 건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이제 이자전법도 폐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무주공산이 돼버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대법체들이 많이 사채업자들이 많이 왔는데 예. 보니까 그 불법 채권 추심을 해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부업법 속칭 대부업법을 만들어 가지고 등록을 시키고 이자를 제한하고 불법 채권 추심을 못하게 하고 한 게 이제 대부업자고 예. 거기에서 등록된 게 대부업자고요. 예. 등록되지 않고 지금 숨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채업자. 그건 아하. 다 불법이죠. 그렇군요. 네. 그 대부업법이 시행이 되면서 뭐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업이 시행되면서 전당포들이 다 없어졌죠. 뭐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전당포가 대부업으로 간주를 한 건가요? 아니면 흡수를 한 건가요? 이제 그 대부업으로 등록을 시켰죠. 등록을.
등록을 아하. 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음성적으로 하다가 이제 폐업한 분들도 많고 네. 실제 이제 대법을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하고 정상적으로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불법 사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지금 52만 명 한 그 7조 원 정도 이렇게 7조 원이요. 네,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갤럽에서 조사도 뭐 어떤 통계는 24조 원 네. 이렇게 잡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된 그런 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이 사채의 특성상 이 사금융을 썼어도 얘기를 안 해요. 잘 예. 얘기를 주의에 않고 숨기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살인으로 하면 암수살인과 비슷한 원리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해액이라든지 아니면 규모가 네.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부업 정식으로 등록해서 제대로 그 적법하게 영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대부업법까지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대부업체가 요즘 서민들 상대로 해서 대출을 좀 잘 안 해준다 뭐 이런 조사 결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2서민금융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작년에 3,800명 정도 네. 해봤는데 대부업체를 가면 55%가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2명 중에 1명 정도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조달을 할까 보니까 여기 그 의정부 그분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가족하고 지인들 아하. 44%가 예. 중복 응답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것들이 이제 그 다른 그 돌려막기 하는 그 고금리 뭐 저축은행 대출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고 또 하나가 이제 15% 정도는 사채를 씁니다. 네. 이게 그 최소한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년 사채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제 최고 금리를 계속 그 낮추다 보니까 그 등록해서 이제 그 영업을 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업체들이 사금융으로 전환을 해버리고요. 예. 그리고 돈을 또 잘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사채 시장이라도 가서 생계 자금을 빌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불법 사채도 그렇고 대부업도 그렇고 제2금융권도 그렇고 가장 이제 문제가 이자란 말이죠. 특히 대부업도 상당히 높은 이자를 원하고 있지만 사채는 거의 뭐 살인적인 폭탄 수준 이자를 물리는데 이건 좀 많이 알려진 일이라서 아무리 급해도 그런 이자율은 먼저 물어보고 빌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답들을 잘 안 해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근데 그분들은 그 돈이 필요한 분들은 이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넘기는 게 중요해요. 그분들은. 예. 그래서 금리를 그 등록된 이제 정상적인 대부업체 같으면 다 고시를 하고 네. 이렇게 해서 광고할 때도 표시를 하게 돼 있고 합니다. 네. 근데 암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요. 네. 아예 그 뭐 10일에 15%뭐 일주일에 뭐 20%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받기 때문에 네. 사실상 금리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천 프로 뭐 이렇게 금리를 착취해 가고 예. 어차피 그분들은 뭐 잡히면 그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하는 업이기 때문에 예. 금리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알고도 당한다는 얘기인데 이 계약 관계로 보게 되면은 뭐 본인이 허락을 하고 허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글쎄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적으로는 그 법상 지금 연 24%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4%가 넘는 금액은 안 줘도 되고요. 네. 뭐 줬더라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채라도 그렇습니까? 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일반 은행도 24% 이상을 받게 되면 예, 그런 계약을 하게 됐다면 그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그렇군요. 최고 금리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24%도 엄청 높은 금리지 않습니까? 예. 월 2% 정도 되니까요. 예. 근데 사실은 이 가장 큰 그 문제가 돌려막기입니다. 네. 상환 능력이 안 되는데 계속 빚을 이제 이렇게 내다 보면 네. 결국은 자기를 괴롭히는 그 채권자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예. 돌려막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법원의 개인 회생이라든가 네. 신용회복의 워크아웃이라든가 네. 이런 걸 통해서 채무를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원금도 좀 감면 받고 뭐 연체이자 이런 건 물론이고요. 네. 그래서 빚을 줄이는 작업을 해서 갱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예.
지금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서 네. 고금리로 계속 이렇게 돌려 막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계속 쫓기다 보니까 다른 가족이라든지 또 뭐 그 계약 쓸 때 또 보증인이라고 또 그 쓰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분이 신용도가 약하기 때문에 네. 이제 자기 가족 중에 누구를 보증인으로 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나서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이 사채를 다 없애면 어떻습니까?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구상에 사채가 없는 나라도 없고 예. 이 역사가 생기고 나서 사채가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네.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고 막 그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급속도로 커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 없애면 좋겠지만 네.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단속으로만 없앨 수는 없고요. 네. 이 수요를 어떻게 하면 제도권으로 많이 흡수를 해서 예. 사채를 안 쓰고도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원장님께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일을 하셨고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더 여쭤봅니다. 제도권으로 다 흡수를 해서 양성화시키고 서민들의 좀 이 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이미 이제 양성화 대부업체 양성화는 시켰고요. 예. 대부업체 양성화는 시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업체조차도 돈을 못 빌리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정부의 4대 정책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햇살론이라든가 희망호시라든가 미소금융 이런 상품들을 많이 그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예. 아직도 서민들이 몰라서 그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채 시장으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사채 그 높은 금리 쓰는 분들을 예. 정부의 보증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갈아타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구조조정을 시켜야 돼요. 사채 수요를 이제 그 제도권으로 이제 흡수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전국 각지에서 이 자살 사건이 아니면 살인 사건이 사망 사건들이 터지는데 금융 주치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 채권자들한테 시달리는 것도 엄청난 그 병이거든요. 예.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상담사들을 많이 양성해야 됩니다. 예. 양성해서 전국의 그 구석구석에 그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예. 이런 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 쉽게 접근하고 상담할 수 있게 아까 이런 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그 사망 사건 이렇게 보면 야 정부의 제도를 잘 알고 알려주고 경찰이나 이런 데서 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네. 대책들이 있었으면 예.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정말 전문 상담원을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햇살론과 미소금융 가끔 보면 이제 그 불법 대부업체가 되겠죠. 햇살론과 미소금융을 사칭해서 또 뭐 보이스피싱 비슷하게 그렇게 또 빚을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